저 오랜만에 비디오를 찍네. 오늘은 A2 케미스트리,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인데, A2 케미스트리에 나올 문제가 아니고,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오늘 볼 페이퍼는 이제 선생님 그 비디오 링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맥스의 스토어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고, 좀 이름이 좀 그 생소할 거야. 언패밀리 할 건데, 얘가 OCR 페이퍼야. 그래서 OCR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캠브리지 코스라는 거 원래 영어 코스고 우리가 하는 것은 CIE 코스잖아. 캠브리지 인터내셔널 이그제미네이션에서 나온 건데 한마디로 그 영국 안에 그 친구들은 이 시험을 보질 않아요. 그 친구들은 edexcel이라든지 OCR, AQA, WJEC 뭐 이런 식의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른 과정, 그쪽 과정 가르치는 같은 셀러버스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커리큘러에 따른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결국 시험 문제가 굉장히 영국식 분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2015년도 문제를 봤을 때 아직 많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그 AQA, OCR 페이퍼랑 비슷한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A2 학생들은 한번 그 OCR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 먼저 다운 받아서 프린트아웃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선생님 몇 문제만 보도록 할게. 먼저 1번의 B번 보자. 1번의 B번 보면 several ionic radii are shown below 하고 아니 radius가 있고 radius들이 있고 Na 플러스 K 플러스 쭉 해서 그룹 1 플러스 아이온들 그 다음에 그 그룹 7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있는데 predict the order of melting point 나이 들면 눈이 안 좋아져. order of melting point of NaBr, Ki, and P rubidium chloride from lowest to highest를 하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안익 반응 알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지. 첫 번째 생각해 보자. 우리 반응 타입 봤을 때 반응은 그 세 타입, 네 타입이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있는 아이디얼 아이오닉 반응이 있고 이것이 또 플러스가 작고 네거티브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폴라라이즈 되는 폴라라이즈 아이오닉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코버런트 캐릭터가 있는 것들이 이런 파셜 플러스 파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코밸런트 반응이 있고 가장 아이디얼한 non 폴라 코밸런트 반응이 있지. 이 네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쪽 완전 100% 코밸런트 반응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 아이오닉 반응이 되는 거잖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H 학생은 다 알겠지만은 코밸런트 반응가 아닉 반응보다 강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퓨어 아닉 반응보다는 퓨어 코밸런트가 강한 거고 이쪽 퓨어 아이오닉에서 퓨어 코밸런트로 가는 이 순서대로 아닉 그 반응 스트렝스가 인크리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퓨어 아닉 반응보다는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그 폴라라이즈 코밸런트 폴라라이즈 아닉 반드가 더 강한 반응이 되는 거고 퓨어 아닉 반응 폴라리티가 없는 반응보다 폴라리티가 있는 반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응 타입들을 그냥 코밸런트하고 아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코밸런트 캐릭터와 아닉 캐릭터가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example로 코밸런트 반응이 있는데 폴라 반응이 있으면 폴라 반응이라는 것은 퓨어 코밸런트 반응 플러스 아닉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쪽 반응은 뭐가 되겠어? 얘는 아닉 반응이 코밸런트 캐릭터 섞여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반응 타입 봤을 때 이 아닉 반응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좀 A2 올라서 배운단 말이야. 그럼 AS를 왜 안 배웠냐면 어려워서 안 배웠어. 이게 어려워 사실은. 근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 먼저 아닉 반딩 스트렝스를 봐야 되겠네. 아이오닉 반드가 있으면 이 스트렝스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세 가지 정리가 되는데 맨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charge가 중요하다. charge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또 플러스 2,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 되겠지. 하이스트 프라이어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이즈예요. 아닉 반응에 있는 플러스 아이온과 네거티브한 사이즈가 더 클수록 그 다음에 작을수록 또 더 클수록 그만큼 반응 랭스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의 반응이 약하고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같은 차지라면 아닉 반응 사이즈, 아닉 사이즈 작은 쪽이 더 강한 반응이 된다. 세 번째가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단 말이야. 뭐냐면
마치 그 가장 약한 리스트 프라이어티인데도 하이스트 프라이어티는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해. 뭐냐면 코베일런트 캐릭터. 코베일런트 캐릭터가 있어요. 코베일런트 캐릭터라는 것은 이 아닙 반딩이 얼마나 폴라라이즈 됐느냐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하고 프롭션 한 건데 폴라라이제이션하고 프롭션을 한 건데 이를 같은 사이즈가 있을 때 플러스 아이온과 네거티브 아이온 사이즈가 차이가 거의 없는 작게 그려졌네. 차이 거의 없는 이런 반딩하고 플러스가 작고 네거티브가 더 크다. 그랬을 때 거의 같은 사이즈라면 반딩 랭스가 거의 같다면 이랬을 때는 이쪽이 더 강하다는 얘기지. 더 스트롱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더 코버넌트 캐릭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코버넌트 반드가 더 강한 반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건데 아니 차지하고 사이즈까지가 주는 이펙트는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코밸런트 캐릭터가 주는 그 디퍼런스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같았을 때만 그때에만 우리가 코밸런트 캐릭터를 쳐다보게 돼 있는 거지. 또 이제 서마틱 컴퍼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만. 그래서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 코버넌트 캐릭터에 대한 이펙트가 굉장히 큰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런 오해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커 좀 가야 되겠다. 잘 안 보여서. 마커가 너무 안 보이네. 그래서 자, 문제 볼까? 지금 KI, 루비디움, 소디움, 브로마이드가 있어. 세 가지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여기 별로 안 나오네. 자, KI가 있고 잘 보이냐 좀 더. KI가 있고 그다음에 RB 뭐였어? NAB가 묻혀 있구나. 앞으로 쓰자 뭐. 루비디움, CL이 있고 그다음에 NABR이 있으면 얘는 반들 랭스가 떡가 왜? 반들 랭스 왜 봐? 얘는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들 랭스가 얘는 다 이제 양 두 개 더하면 되겠지 않을 사이즈를 얘가 349가 되고 얘가 329가 되고 얘가 290이 돼. 사이즈 작잖아 지금. 작아지면 그만큼 가장 스트롱한 애가 되겠지. 스트롱기스트가 될 거고 이게 더 스트롱기스트, 이게 더 위키스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냐면 피오리 탭을 봤을 때 포테슘은 이렇게 있으면 포테슘이 여기에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은 아이오다이드 아이온이니까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 있단 말이야. 요게 포테슘 아이오다이드야. 그럼 루비듐 어디 있을까? 루비듐 바로 그 밑에 있지. 루비듐은 여기 있고 어디 있어? CL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링크가? 포테슘 아이오다이드하고 루비듐 클로라이드하고 사이즈도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하겠지. 그렇지? 사이즈 큰 차이가 없는데 이쪽 케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즈 봤을 때 디퍼런스가 많은 거야. 작은 케타이온에 더 큰 애나이온이니까. 루비듐 클로라이드는 더 큰 나이코틱 케타이온에 작은 애나이온이니까 사이즈가 적어질 거란, 차이즈가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KI하고 루비듐 클로라이드 봤을 때 분명히 KI가 더 모어 코버넌트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거다. 모어 폴라라이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요 생각 딱 한단 말이야. 아, 얘가 루비듐 클로라이드고 얘가 포테슘 아이오다이드 될 거야. 이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라면 코버넌트 캐릭터가 더 많은 쪽인 얘가 더 클 거야. 더 셀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지? 아니 그거야. 왜냐면 요 정도 디퍼런스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상당히 큰 디퍼런스란 말이야. 얘 봐봐. 비교해봐봐 이거. 요 두 개 디퍼런스가 얼마냐면 계산해 봤는데 얘가 계산 안 해봤다. 하여간 차이가 굉장히 커. 작은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를 멜팅 포인트 보게 되면 K 포테슘 아이오다이드가 681 디그리가 되고 그다음에 루비듐 클로라이드가 718 디그리가 되고 얘가 747 디그리예요. 두 개 계표가 얼마냐면 이게 29가 차이가 나게 되고 여기가 37이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비딘 클로라이드하고 소디움 브로마이드 가장 작은 것이 붙은 것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녀석이 더 차이가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코밸런트 캐릭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작아.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이펙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한테 공부한 친구들 많이 이거 알고 있는데 맨날 말했을 거야. 가장 작은 리스트 리즌인데도 항상 맥시멈 인텐션을 받는 애가 얘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지? 무조건 두 개가 똑같은 경우에만 코밸런트 캐릭터를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고. 지금까지 영국 내 너무 CI 문제 통틀어가지고 이 코밸런트 캐릭터가 그 이펙트를 주는 문제를 물어본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 아직까지. 그것도 누가 문제 오비어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자.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모두 가지게 되는 거 뭐로 판단을 했다? same charge를 가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가지고 아이오닉 사이즈를 가지고 스트렝스를 판단해 봤다 생각하면 되겠어. 다음 문제 가자. 다음 문제는 4번이야. 2번, 3번 뭐 큰 의미가 없는 문제들 갖고 4번 보도록 할게. 4번 보면 지금 무슨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레이트 익스프레션 있는 거 보니까 뭐 리액션 레이트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리액션 레이트를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가 이유가 뭐라겠어? 리액션 레이트 부르지 않지. 리액션 키네틱스라 부르는데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냥 얼마나 빨리 간다, 얼마나 늦게 간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리액션 빨리 가게 만들어 돈 많이 벌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뭐가 중요하다? 레이트 오브 리액션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은 리액션 키네틱스 연구하는 방법 이유는 뭐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한 메커니즘이 맞다면 리액션 레이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이 틀렸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리액션이고, 실제로 그 프로페셔널 랩에서 하는 리액션의 반 정도는 사실 다 레이트 오브 리액션 메커니즘 찾는 걸로 볼 수가 있어. 그 정도를 많이 하는 리액션이야. 자, 4번에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레이트 익스프레션부터 보게 되면은 K의 뭐 아이오다이드가 스퀘어드고 아이오데이트가 뭐 퍼스트 오더고 H 플러스가 스퀘어드다. 세컨드 오더 볼 수 있겠네. So what is the overall order of the reaction? 한 번도 본 적 없었겠지만 5가 되겠네. 5개가 다 오버롤이 되는 거니까. A 2번 보자. A proposed mechanism for this reaction takes place in several steps. Such as two reasons why it is unlikely that this reaction could take place in one step. 이렇게 물어봤어. 이 문제는 캠브리지 CI 문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렇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 뭐 생각해야 돼? 여기 리액션 레이트가 가는데 레이트를 볼 때 우리가 컬리전 시어를 쓰잖아. 그럼 컬리전 시어를 쓰게 되면은 항상 뭘 보냐면은 두 개가 붙는 거 쓴단 말이야. 그지? 세 개가 동시에 컬라이드된 것은 본 적이 있어 없어? 본 적 없을 거라고. 세 개가 동시에 컬라이드해서 리액션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H2 플러스 하프 O2가 돼서 H2가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좀 그렇다. N2하고 3H2. 자, N2 플러스 3H2 해서 2NH3가 됩니다. 이런 리액션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제 요 리액션이 한 번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있는 거야. N하고 N 여기 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출발 반등이 있고 여기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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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옆으로 어프로치하는 거고 뒤에서 앞으로 어프로치하는 거고 앞에서 뒤로 어프로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트라이고널 그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동시에 여기 딱 같이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개의 파리클이 한 자리 어떻게 모이냐고 오리엔트 맞춰가지고. 이거 끊어지고 이거 끊어지고 이거 끊어지고 세 개 쫘라락 끊어지면서 반등이 빡빡빡 되고 빡빡빡 되고 그러면 암모니 위에 레이어가 NH 세 개, 또 밑에 레이어가 N하고 H 세 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리액션이. 오리엔테이션 맞추지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 두 개도 못 맞추는데 네 개가 동시에 4 particles가 아주 정말 버티컬에 딱 얼라인 돼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같은 시간에 그 나이트로젠이 모여져서 어프로치해서 반드 브레이킹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져서 모양을 만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 확률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막 진화 이걸로 해서 사람 되는 거 똑같은 정도의 확률일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리액션 메커니스, 그 전체 오버롤 리액션이 만약에 리액션트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2개 넘어가 버리게 되면 3개부터는 절대로 싱글 스텝으로 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리액션 스토키메이션 봤을 때, 메뉴 있는 거 봤을 때 5개의 HI-에 아이오다이드에 하나의 아이오데이트 6H 플러스니까 몇 개야? 12개가 동시에 콜라이드를 빵 해가지고 뭐 3I2하고 3H2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무슨 얘기겠어? 사실 이 12개의 몰레큘들이 다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스텝와이즈하게 프로시드 해서 리액션에 가가지고 이제 리액션 됐던 얘기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리즈는 일단은 리액턴트가 스토키메트리 이퀘이션, 오버롤 이퀘이션에서 리액턴트가 2개 이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 그건 뭐 항상 2개 이상인 것은 아니 2개 이상이 아니지. 2개 이상은 2개부터니까 3개 이상. 그렇지. more than 2란 말이야. more than 2기 때문에 얘들은 한 번 스테레이션 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느냐? 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문제의 시작에 나왔던 거고, 두 번째 또 다른 에비던스가 뭐냐면 레이스만 봐봐. 레이스프레션. 만약에 그래 양보해서 12개가 다 붙어서 리액션 됐다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 붙어가지고 정말 뭐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겠지만 다 붙어서 됐어. 그렇다면은 실제 몰레큘러리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오다이드 같은 경우에 5 아이오다이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그 레디스프레션의 파워는 오더가 5th 오더가 돼야 되겠지. 아이오다이드만. 그지? 아이오데이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싱글 뭐 퍼스트 오더 말이 돼. H 플러스 6개가 있으니까 얘는 6th 오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 동시에 다 붙을 거니까. 전부 다 리액션이 몸이 될 거니까. 레디스프레션은 뭘 보여주는 거야? Concentration of the reactant particles that are involved in the rate determining step, which mea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ate of reaction.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붙는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오버롤 오더가 12th가 돼야 된다고. 근데 오버롤 오더는 5th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요 레디스프레션의 오더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에 있는 그 전체 몰레큘라리티가 같지가 않다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런 얘기 드리고, 여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은 쉬우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은 C번에 2가 있어. 그 테이블 문제는 쉽지. 테이블 문제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테이블 맞춰가지고 뭐 디퍼런스 있는 것만 찾아보는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올해 문제가 내용은 좀 쉽고 어렵고 막 그런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거고, 굉장히 어렵게 안 나올 거고, 좀 쉬운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example들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경우에 테이블 보면 우리가 문제가 많이 풀어본 건데 막 계산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그 계산 과정을 쉬워하라든지 오더 찾는 과정을 쉬워하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내용들이 쉽게 나가는데 이제 리얼 월드 익스프레션,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애들이 사용될 수 있는 건지 이런 티오리들이, 그리고 그때 우리 주의할 것은 뭔지라든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example들을 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티오리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게 어떤 챕터에 코레스폰딩한 문제라는 거,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해지겠지. 자, C번의 3번 같은 경우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 스타일이야. 자, student has repeated experiment 1 using 7.02 mole per dm cubed methanoic acid HCOH. pK 배력 3.75입니다. instead 정육점에서 있습니다. by the internet of expression.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필요한 것이 만약에 HCl이 사용된다면 number mole concentration of H 플러스도 똑같이 0.02가 나올 건데 여기서는 weakest in HCOH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써야 되겠지. 어떻게? H 플러스 concentration equals 뭐다? 자, Ka times concentration of acid initial. 이것을 찾으면 되겠네.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훨씬 적은 넘버의 H 플러스가 인볼브가 될 거라는 것을 쓰면 되겠다. 자, 한번 새로운 타입이라서 풀어보았다 생각하면 되고, 5번 보자. 5번 보게 되면은 트랜션 메탈이야. S와 징크, 스캐니움과 징크는 왜 D 블락 엘리먼트인데 트랜션 메탈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물어보신 게 뭐야? 말하고 싶은 것이. 트랜션 메탈은 도대체 디피니션이 뭡니까? 우리가 뭐를 트랜션 메탈이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알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대충만 감을 잡고 있어. 디트랜지션 메탈의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걸 바뀐다 이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DD 트랜지션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트랜지션 메탈이 이 녀석이 트랜지션 메탈 캐타이온 됐을 때 그때 그 아이오닉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갈라지거나 해서 일렉트론이 에러로 그릴게 일렉트론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D에서 또 다른 D로 올라갈 수 있는 트랜짓 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요 트랜지션이 바로 뭐냐면 D에서 D로 간다고 해서 DD 트랜지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DD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뭐가 트랜지션 메탈의 캐타이온이 트랜지션 메탈 캐타이온이 DD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메탈을 트랜지션 메탈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약 여기에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어. 이 오비탈에 하나도 없어 일렉트론이. 그럼 어떻게 해? D 오비탈에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으면 트랜지션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풀로 차 있어. 뭐 잘 안 보이겠다. 화면 작아서. 풀로 차 있단 말이야. D 오비탈이 일렉트론 10개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트랜지션 돼야하는데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 그게 또 안 되겠지. 이것도 트랜지션 메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봐봐. 스캐니움 같은 경우는 21인데 이 녀석이 일렉트론 어린 컨피그레이션이 아군의 4s2의 3d1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일렉트론이 우리어버려서 플러스 아이온 되는데 맨 처음에 21의 스캐니움 플러스 아이온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메탈릭 그 캐전 스테이트에서 아군의 4s2가 먼저 나가야 되는 하이스트한 그 밸런스 쉘인데도 불구하고 4s2 남아있고 얘가 나간다고. 그래서 3d에 제로가 돼요. 자, 크게 쓸게. 3d에 제로가 된단 말이야. 3d 일렉트론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 올라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또 한 번 더 옥사이즈 해서 21의 스캐니움 3 플러스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군의 이것이 없네. 얘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4s의 제로에 3d의 제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또 여기는 어차피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DD 트랜지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스캐니움은 D 블락 엘리멘트이긴 하지만 트랜지션 메탈일 수는 없는 거야. 자, 징크 봐볼까? 징크도 마찬가지지. 30번이기 때문에 징크의 컨피그레이션은 아군의 4s2, 3d 10이 되는 거고 얘가 30의 징크의 2 플러스 돼버리게 되면 아군의 4s2가 사라지고 3d 10 남는 거니까 fully filled라서 당연히 DD 트랜지션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트랜지션 메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아이들이 저거 컴플렉스를 뭐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트랜지션 메탈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아니냐는 문제.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NC에는 많이 물어본다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캠브리지는 거의 처음 나온다고 처음 나오는 거라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이 비번 문제가 좀 재밌는데 멀티덴테이트. 다시 말해서 그 킬레이트 포메이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자, 보자. 지금 이센 다이아만이 있지. 보면 몰레큘이 있는데 스타트 포뮬라가 있는데 explain BI 보자. explain how ethane diamine is able to act as bidentate ligand라고 했습니다. 그럼 리간드부터 생각해 보자고. 리간드는 뭘까? 리간드 우리가 뭐를 리간드라고 그래? 리간드라는 건 뭐 선생님이 발음이 좀 한국식이라고 그러는데 리간드라고 아니고 리간드라고 하지. 누가 앞에서 발음을 얘기하냐고 아까 엊그제 그랬는데. 자, 리간드라는 거는 네거티브 아이온이거나 아니면 폴라 몰레큘인데 that are able to donate lone electron pair to the transition metal cation을 해서 그래서 coordinate 반드를 만들어야 돼. 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컴플렉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바로 리간드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다. 무슨 베이스다? 루이스 베이스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에스드 베이스에 대해서 루이스 에스드 베이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는데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 에스딕 베이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젠 에스드 베이스가 H 플러스 도너 프로톤 억셉트 이런 컨셉트가 아니고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더 줄 수 있느냐 받아오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더 잘 도네이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카본들은 똑같은 카본이라도 그만큼 더 베이직한 거고, 만약 어떤 카본이 일렉트론 위드로잉 하는 그 파워가 굉장히 크다? 그럼 그 카본은 굉장히 에스틱한 카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드 베이스 컨셉트, 정확히 루이스 에스드 컨셉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메탈들이 베이직 컨셉트를, 베이직한 그런 엘리먼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메탈릭 케타이온 같은 경우, 트랜시션 메탈 케타이온 같은 경우는 루이스 에스드를 볼 수가 있지. 일전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왜 바이덴티티가 되느냐? 어떻게 돼? 이렇게 NH2, 이렇게 NH2가 되면 아모니아처럼 론 페어가 나이트론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론 일렉트론 페어를 도네이트해서 그 트랜스미터 케타이온에 달라붙을 수가 있겠지, 리간드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뭐라 한다? 두 개 붙었다, 바이. 이빨이 두 개라는 얘기니까 이빨이다, 덴트. 그래서 바이덴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 바이덴테이트, 이렇게 멀티덴테이트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컴플렉스를 킬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안 쓰는 말은 상관없겠고. 그래서 왜 이센 다이아마인이 이렇게 바이덴테이트가 되느냐? 여기에는 two amine 그룹이 있고 one is single amine group can donate one lone electron pair to transmetal cation in order to form coordinate bond. 그래서 totally two coordinate bond can be formed by one molecule of the ethane diamine. 이렇게 되겠지. 자, B번에 II, write the formula of complex ion A. 보자. 코발트니까 코발트에 H2N, CH2, CH2, NH2 여기에 두 개의 Cl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거 빼먹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돼서 플러스 3에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선생님, 근데 이거 순서는 꼭 CL하고 이거 아마인하고 이렇게 틀리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암민 그룹이야. 암민 그룹이고 암민 그룹 A로 시작하지. 얘는 클로린이기 때문에 클로라니까 C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알파베틱 오더를 봤을 때 더 higher, 더 earlier 원이 더 앞에 붙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 그 암민 그룹이 더 앞에 붙을 수 있는 문제 그 포뮬라를 만들게 되겠지. 그다음에 3번 보자. III 보자. What is the coordination number of cobalt in complex ion A? 봐볼까? 자, 여기 코발트가 있으면 코발트에 쓰지 말자. 여기 암민이 두 개 있고 클로라이드가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토탈 리간드가 4개가 되어 있잖아. 그럼 리간드 넘버는 4개고 대신 반드는 어떻게 돼? 반드 넘버는 하나가 2씩 반대하는 거니까 다이암민이 따라서 토탈 6개란 말이야.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코디네이트 반드가 될까? 둘 중에 많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바로 얘가 코디네이트 넘버가 된단 말이야. 왜? 코디네이트 반드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랑 같아. 데이티브 반드랑 같은 뜻이야.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티브 반딩 말을 했을 때 몰레큘의 데이티브 반딩 2개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카운트 하진 않잖아. 그렇지. 하나의 그런 리간드에서 데이티브 반딩을 2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반딩 2개가 되는 거지. 그지? 당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코디네이션 넘버라는 것은 리간드 넘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 넘버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말하자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페이지 4번 보게 되면 complex ion A has a cis and trans isomers. One of these isomers also have an optical isomers. 그리고 3D mechanism diagram to show the three stereoisomers. 자, 봐볼게. 맨 처음에 일단은 여기 코발트가 있으면 앞으로 2개, 뒤로 2개, 위아래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N이 NH2에서 NH2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되게 거야. 하나 리간 붙었고요. 또 두 번째 리간드 NH2에 무슨 방인지 자세히 안 봐도 되겠지? 여기 쪽이 클로라이드가 돼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네. 그렇지? 여기 무슨 쉐입일까? 이거 시스가 트랜스일까?
모르겠는데 그럼 콜란다. 뭐겠어? 같은 곳에서 같은 것끼리 마주보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클로린 애톰들이 마주보고 있고 아마인들이 서로 반대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페이싱이 쳐다보고 있지. 아포지 디렉션으로. 당연히 시스가 되겠지. 이쪽이. 그럼 트랜스는? 선생님 트랜스는 같은 사이즈인데 같은 사이즈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힘들어. 옥타이드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트랜스가 아니면 시스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 트랜스가 아니면 시스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코발트가 있으면 앞쪽으로 있고요. 뒤쪽으로 있고요. 쭉쭉 있고요. 그럼 나 어디다 써볼까? 나 여기다 쓰고 싶어. 자, Cl 있어. 이쪽에 NH2 쭉쭉쭉 있고 이쪽에 NH2 이렇게 쭉쭉쭉 있어. 됐지? 이게 돼 있으면 이것이 지금 옵티컬 아이소모리즘이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인데 뭐야 나 못 썼어 트랜스인데 미안해 트랜스인데 시스인데 옵티컬 아이소모리스가 되려면 얘는 될 수가 없지. 미러 이미지를 만들어봤자 슈퍼임포스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러 이미지 만들어서 미러 플레인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CL, NH2 요렇게 여기 NH2 요렇게 가겠지. 그래서 옵티컬 아이소모리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가 되겠네. 옵티컬 아이소모리즘은 우리가 카라 카본만 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카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옵티컬 아이소모리즘은 모든 스트럭처에 다 어플라이 될 수 있는 거야. 사실 아이소모리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아이소모리즘에서 뭐 다이아스테레오소모라든가 아니면 이난티오모 이건 이제 우리 이난티오모라고 하는데 이난티오모 말고 다이아스테레오소모, 다이아스테레오소모 또 말도 헷갈리네.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일부를 배우는 거라서 더 우리가 아는 것을 더 인나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카본 애톰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그 카르 센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카르 카본 아니지만은 옵티컬 액티브한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미러 이미지 세우고 뒤 이렇게 레프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미러 이미지 만들었을 때 미러 이미지가 슈퍼임포즈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옵티컬 아이소모 이넥티브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계속 5번, 그렇지. 5번에 계속 C번 가보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HB, 헤모글로빈에 옥시전 붙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C번 1번 보게 되면 Explain how ligand substitution reaction allow hemoglobin to transport oxygen in blood. 이런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아이고, 저기 컴퓨터 화면 보니까 잘 안 보게 되어 있네. 미안하다. 자, 이해 좀. 이게 바이올로지 배운 친구들은 트릭에 잘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제 복잡하게 나가는 거지. 이번 2점짜리 문제 가지고 막 다 쓰는 거야. 헤모글로빈 어떻게 생겼고, 뭐, 거기 FE2 플러스 2개가 있고, 막 위에 붙고 아래 붙고 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우리는 케미스트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케미스트리가 있으니까, 파트가.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모든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들을 케미스트리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처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도. 좀 해보잔 말이야. 대신 어렵게 안 나올 거라는 거. 전화기 좀 그렇게. 이런. 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플러스 O2가 되니까 왔다 갔다 HbO2가 됩니다. 우리는 케미스트리 공부하는 서브젝트가 케미스트리니까 이런 이퀘션 자체만 굉장히 풀필하게 받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 백그라운드 다 알려갈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O2가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뭐였어요? 이것이 AQ였었다고. 헤모글로빈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Fe2 플러스 들어있지. Fe2 플러스 트랜스 메탈 케타이온이 있는데 거기에 AQ였어요. 뭐겠어? 워터가 리겐드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워터 리겐드 H2가 있는데 거기에 O2가 들어가서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무슨 프로세스야 이게 사실은?
ligand exchange 프로세스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헤모글로빈에 Fe2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워터가 막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지? 붙어 있는데 여기에 O2가 들어왔어요. 얘가 일렉트론 페어를 도네이트 하면서 붙고 떠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됐어요. 그 얘기잖아. 어차피 다 AQ쓰니까.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무슨 프로세스다? 리간드 익스체인지 리액션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옥시전 캐리할 수 있게 되겠지. 막 갔어. 이제 셀에 갔단 말이야. 셀이 옥시전 줘봐요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또 다른 어떤 애가 여기 붙으면서 붙어 있는 O2를 빼고 어떤 애가 붙으면서 바꿔치게 되겠지. 그렇지?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우리 말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요리 시험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스텝들 어떻게 O2가 붙는지 또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번 문제 II 문제 보게 되면 거기 처음 나오는 게 뭐 있냐면 스테빌리티 컨스탄트가 나오는데 이게 실라버스에 우리 없어. K 스테빌리티 이게 실라버스에 없다고. 얘네도 없어. 나왔어. 근데 생각 좀 해볼 문제야 사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쉽지. 스테빌리티는 뭐냐면 여기서 HbO2 divided by Hb 요거에 그다음에 O2가 되겠지. 다 스테이시을 뺀 다음에 간단한 거야. 그냥 그대로 KC 쓰는 스타일 쓰면 되는 거야. KC 쓰는 스타일 그대로.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얘는 how strongly the ligands will bind to the transition metal cation. 이런 얘기야. in the complex ion.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how strongly the ligand will bind to the transition metal cation in the complex ion. 그러니까 K stability value가 올라가면 얘가 자꾸 많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폼이 잘 되는 거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다시 디컴포즈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다음 문제 와서 다음 문제 봐봐. III. In the presence of the carbon monoxide, less oxygen is transported in the blood. 그래서 어떤 친구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 Carbon monoxide is a very strong reducing agent, so it can oxidize to form carbon dioxide. So oxygen will be bound to the carbon monoxide instead of hemoglobin.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실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런 얘기지. HB에 O2가 있을 때 플러스 CO가 되면 뭐가 된다? 이게 HbCO가 되고 플러스에 O2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의 K 스테빌리티하고 얘의 K 스테빌리티를 봤을 때 어느 게 강하다? 이쪽이 크다는 얘기지. 얘는 약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번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폼된 것은 돌아가질 않아. 얘는 폼된 것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계속 그 3번 문제도 뭐라는 것이 뭐냐면 K 스테빌리티 밸류를 이용을 해서 이 그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더 강한 리간드라는 것을 스트롱걸 리간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문제가 되겠어. 자, 다음 문제가 또 있긴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 이제 다음에 해줄 것은 버퍼 솔루션을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에시드 베이스 버퍼 쪽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버퍼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버퍼가 액팅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금 오늘 했던 것처럼 OCR 페이퍼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바빠서요. 이제 그만.